예,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코로나 또는 백신 그리고 지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뉴스만 나오는데요. 뉴스를 보기가 진짜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지금. 뭐 맨 똑같은 얘기만 나오고 있고 뭐 변화된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무야무야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까. 또 일부 정말 힘없는 사람 처벌받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8사 공급 대책, 그리고 올 2월에 내놓은 2사 공급 대책, 20번이 넘었던 그 이전의 정책들과는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렸는데요. 자, 주택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 대출, 뭐 규제 강화하는 정책이 이전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공급에 전념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 3년 넘게 공급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정부가 6개나 되는 신도시를 무더기로 지정을 했고요. 자, 도심에 수십만 가구를 짓겠다고 입장을 바꾸자 시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저 역시도 이거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이건 정말 계획을 세워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 너무 단기간 안에 급히 지금 뭔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급조한 정책처럼 보여졌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를 통째로 흔들고 있는 이 LH 직원들의 특이 의혹, 공공만능주의가 만든 산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그 시절을 좀 되돌아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 자, 2017년 취임 직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 부처, 관료에게 얘기했던 말인데요. 제가 피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게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뛰는 집값, 이걸 잡아내는 게 최대의 난제였는데요. 자, 해결책은 다주택자, 투기 세력, 자, 규제만 하면 집값 잡을 수 있다. 자, 공급은 충분했다. 충분하다. 자, 그래서 공급은 충분하다. 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었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7월까지도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집값은 계속 올라갔어요.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그나마저 전세, 월세도 지금 보증금이 상승을 많이 한 2021년 대한민국 시장인데요. 자, 서울 아파트값 2020년에만 해도 정말 많이 올랐죠. 시장, 뭐 전문가 대부분의 동네 공인중개사인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뭐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공급이 지금 문제다. 자,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대다수가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 말을 안 들었어요. 시장에서 하는 얘기를. 자, 이건 오로지 집값 오르는 건 다주택자, 투기 세력 때문이다. 자, 이들 끝까지 규제하겠다. 시장이 곧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만 고수를 했었는데요. 임기가 1년 남짓, 조금 더 남았죠. 자,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공공주도로 자, 수도권에 200만 가구가 넘는 주택을 단기간 안에 공급하겠다. 사실 요번 LH 직원들 투기 의혹, 자, 이런 문제들이 단기간 안에 공급하려다가 서두르다가 탈이 났다라고 봐요.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한번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9.13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띄우기 부양책은 안 쓸 것이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 안 쓴다고 했어요. 이 주택 경기 활성화로, 자, 경기가 어렵더라도 지금 이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뉴스 내용 잠깐 살펴보면 그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서 지난 그 9.13 대책 이후 서울 주택가격 7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서울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이는 투기 수요 차단과 가격 하락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유주택자 추가 매수나 갭 투자가 줄어드는 등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다. 자, 이때가 지나고 보니까 가장 또 매수하기 좋았던 그 타이밍. 과거를 돌아보면
그 어떤 시점이 좋았다, 나빴다 이게 나오는데 사실 너무 과거의 데이터만 보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는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은 과거와 100%뭐 똑같이만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락론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만 굉장히 맹목적으로 믿고 대입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 뭐 옛날처럼 똑같이 뭐 비슷하게는 갈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현상이 또 반복될 거라고 그걸 확신하고 믿는 것도 그것도 병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올해는 9.13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신도시 등 공급 대책 발표 효과 등으로 시장 안정세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지나고 보니까 3기 신도시 지정한 거 별 의미가 없었죠. 왜? 서울의 주택가격 잡으려고 3기 신도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가 당장 공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 이미 지정된 신규 택지들 굉장히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봉착에 부딪혔는데 지금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 굉장히 뿔이 많이 났고 지금 반대를 하는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가 또 제대로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연안 안에 공급이 될지 미지수라고 보여지고요. 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좀 기간이 늘어지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3기 신도시 지정하고도 경기도도 오르고 인천도 오르고 지방도 오르고 광역시도 오르고 서울도 올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이 앞으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인위적인 주택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때 당시에는 장관이었죠. 김 장관은 흔히 경제가 위축될 때 손쉽게 꺼내드는 카드가 주택경기 부양책인데 이런 단기 성과에 연연해서는 유혹이 넘어가게 되면 결국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이 되고 만다라면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과거에 지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냥 쓸데없는 말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 이게 정부의 기존 기조였어요. 그래서 주택경기 부양책 쓰지 않겠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국민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이제 정책이 된다. 저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공급을 엄청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세요.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정책이 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주택 경기를 부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 이 기사를 보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정책 상황을 보게 되면 갑자기 정책 기조를 바꿔서 공급 많이 하겠다라고 하죠. 전에 정부의 기조,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그 경기가 위축되거나 지금 경기 막 위축되고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지금 돈도 많이 풀어서 빚을 많이 내고 있는 정부인데 뭐 이거 지금 경기가 뭐 안 좋다, 녹록지 않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뭐 지금 경기 부양책을 하려고 하고 공공주도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급을 단기간 안에 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공급을 한다. 그러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이 되고 만다. 참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과거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3기 신도시 보안 잘 지켜져서 짜릿했다. 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했던 내용인데요. 자, 2년 전에 이제 그 했던 말이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죠? LH 직원들 투기 의혹 지금 뭐 사태가 커졌잖아요. 전 장관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입지를 보니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모두 제외됐다라면서 자, 우리는 이미 입지를 다 정했는데 언론에서는 하나도 못 맞히더라. 그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짜릿했다면서 신도시 발표되기 전까지 250여 명이 알고 있던 사안인데 250명이나 알았대요. 스스로 놀라고 있다라고 이 당시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어요. 물론 고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일부에 그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투기를 함으로써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는 현재 시장인데요. 지금 기존에 그 발표됐던 신도시도 지금 뭔가 꿈틀꿈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문정부 충분하다며 공급 틀어막는 동안
틀렸다는 걸 안 LH 직원들이 투기 나선 것이다. 3기 신도시 수립할 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50명이 입막음을 잘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지금 투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지금 누구보다 이제 정부 정책에 귀결을 잘하는 LH 직원들이 발빠르게 사익 추구에 나섰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그 성패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부동산 흐름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자, 25타수 무안타, 타율은 빵. 예, 진단이 틀리니까 처방이 맞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고질적인 병이.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정책 내용인데요. 25타수 무안타. 주택가격은 쭉 우상향을 했고요. 대책이 나올 때 일부 잠깐 눌림목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집값 잡아보겠다고 지금 집이 있는 사람들, 사실 적폐라고도 불렸죠. 다주택자 잡아야 되고 다주택자가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잡겠다라는 대상이 원인이 아니라는 걸 정부가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건지 알면서도 뒤늦게 지금 이제 공급을 시작한 건지. 근데 공급을 너무 단기적으로 정말 발빠르게 했어요. 근데 뭔가 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진짜 시간적인 절차 무시해버리고 그냥 발표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자, 위기의 변창흠 뒤에 아른거리는 김수현 사단. 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완성할 적임자로서 지금 공공의적으로 지금 뭐 낙인됐다. 뭐 사태 해결돼도 정부 아킬레스건 작용될 듯. 정부에서 지금 변장관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변장관을 손쉽게 내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자, 변장관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마침표인 토지 공개념을 통한 그 토지 공개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거복지를 실현할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사 대책 이후에 그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공공으로 시행하겠다, 공공 재개발을 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 자, 현금 청산 만들어 버리잖아요. 거기다가 뭘 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하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고요. 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굉장히 귀에 바로 그냥 꽂혔거든요. 자,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래도 가깝게 지내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수현, 자, 변창흠 조만간 사퇴해야 된다. 뭐 개인적인 의견인가 또는 뭐 여당의 의견인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남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신변에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정세균 국무총리님께서 변창흠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놓고 또 오늘 이 경고를 하셨어요. 또한 이낙연 그 민주당 전 대표였죠. 변창흠 자리에 연연할 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가 점점 심상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이분이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사퇴하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요. 3기 신도시라든가 이제 이 도심 속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책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질도 이 지금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슬금슬금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또는 청와대에서는 뭐 변장관 그 경질론과 관련해서 입장 변화 없이 뭐 선을 긋고 있는 쪽도 있고, 또 개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촉구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고요. 자, 인덕원 동탄선은 내일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